이 트랜스포머, 라이언 일병 거하기 등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스티븐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기 암시를 통해 마침내 할리우드 최고의 흥행 감독이 되었습니다. 10대 때부터 그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서로 까먹은 차림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들락날락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과 무의식이 그의 꿈을 이루었다고 믿도록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하루 종일 무의식에 새기며 미래에 내가 만들어낼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는 밤에 꿈을 꾸지 않는다. 나는 하루 종일 꿈을 꾼다. 라고 말입니다. 오군의 꿈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는 동안 함께 길을 걷던 난 경찰이지만 멈춰서도 충성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장난기 있게 이해하는 행동이긴 했지만 그런 행동들 보여서 그 중 1년도 준비하지 않고 단번에 경찰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내 꿈의 모습을 습관적으로 상상해 이미 꿈을 꾸밀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이는 점심시간에 진짜 꿈이 실현하듯 걷게 됩니다. 점심시간에 완전히 미스만 꿈을 꾸는 과정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현이 오더라도 상당히 꿈을 표현했지만 경쟁인식이 문제로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의식으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힌트를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신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식으로 내 능력을 스스로 짜내지 말아야 합니다. 무의식의 부정의 뿌리가 깊어지며 걱정, 불안, 질투와 같은 열매가 맺습니다. 반대로 긍정 뿌리를 내리면 평온, 능력, 활력, 자신감과 같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그러나가 매일 맺습니다. 작은 꿈만 꾸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지고 미래가 어둡고 활동방법이 자가 있습니다. 내 자신과 나의 변화된 미래를 얼마나 알까 믿고 있었는지에 따라 우리 암흑 세도 바뀌게 됩니다. 되고 싶은 것, 손에 넣고 싶은 것을 내 것이라 믿으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은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의 원조인 네빌 고다드는 말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결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말씀과 그리고 욕망을 하나의 약속으로 보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한계로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어떤 한계도 정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처음 다가온 그대로 욕망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그것을 받았다는 기쁨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도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 이 시간에 쉬어놓을 때 여러분은 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시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이룰 수밖에 없는 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나의 의식이 어떤 씨앗을 뿌리는지에 따라 미래는 바뀝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의식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따라갈 결과로 만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못난 점도 나의 잘난 점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인정입니다. 이 나의 못난 점은
자꾸만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난 점에만 돋보기를 내고 쳐다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잃사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내 허물은 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난 사람 같고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 같다고 이분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나누면서 위축되고 속상해합니다. 이 얼마나 감정 낭비인가요? 누구나 완벽하지 나타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저 사람도 자신의 허점을 품어주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허물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은 허물처럼 되어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개선하기 위해 노력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부족함이 영원히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나의 부족은 다른 사람의 수고하고 도움을 부탁한 사람까지 때문입니다. 즉 석가는 내가 잘못하는 분야를 잘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면서 자신 1급 기회의 정책입니다. 모든 정보에서 잘하면 오너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은 그 받아들이고 제대로 나가는 사람을 저는 마음이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에 대해 저좀 그것은 입장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잘 되라고 신경 쓰는 것입니다. 조언을 새겨 듣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면 더 성장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기분만 나빠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조언을 받아들일 태도가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조언을 해줄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줘봤자 바뀌지 않을 텐데 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진성성 있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기분이 상하게 말하는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렵게 말을 했지만 그 상사에게 돌아오는 대답이 이 정도로도 말 못하냐고, 너희들이 일을 잘하든가 하고 말해버리면 그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에게 말버릇을 보완해달라는 말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사에게 거리를 유지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한 방법들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사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점을 고쳐주면 좋겠다고 좋아하지만 곧대로 해보면 되는데 자신이 정말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잔소리로 듣고 나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상사는 더 이상 그 직원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는 직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유한 모습이 더 멋지게 성장할 자신 걸어먹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느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듭니다. 꿈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예쁜 것보다 못난 점을 찾아서 비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 나가는 사람을 깎아내려고 하고 그들이 잘한 것에 대해 인정을 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잘 발휘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꼬인 마음은 자신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주로 생기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는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잘하는 점을 있는 그대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에도 더 배우고자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냐고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묻고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난 점을 보면 자격지심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되면 나는 반대로 못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와 동등하게 마찬가지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장점은 장점도 인정해주고 단점은 단점대로 이런 면이 있구나 하고 참고하는 정도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대문으로 기초가 한 말이 있습니다.